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돌싱인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한 번도 제 이야기를 어디에도 말한 적 없고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놓게 되네요. 직장에 잠시 몇 개월 일하러 온 한 살 적은 남자가 있었는데 성실하고 무지 착했어요. 그 남자는 저한테 좋다고 고백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었고, 결혼 생각이 없던 저는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먼저 결혼식장 예약 후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번도 싸운 적 없던 저희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사이가 좋아지지 않게 됩니다. 소통은커녕 심지어 아이의 육아에 대해서도 관심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아이의 분유 한번 먹여달라고 부탁했더니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야근이나 약속 있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또 나가고를 반복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이 모든 행동들이 거짓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자리와 캠핑 다니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했으나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더 이상 참는 것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결국 더 이상 부부로서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는 길에 계란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의 반찬거리 1,500원짜리 계란조차 거부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퇴근하고 오는 남편 양손에는 본인 술하고 안주는 가득 사서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이해를 해야 할까요? 늘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점점 마음이 지쳐가고 있던 중 살기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잠깐 맡기거나 데리고 다니면서 생필품 팔아 아이의 먹을거리를 해결하였습니다. 가끔씩 전 직장에서 바쁠 때 불러주면 아이 데리고 가서 눈치 보며 일하기도 했고요. 함께 힘을 합쳐도 힘든 세상에 저희는 각자 그렇게 대화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남편은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항상 일하는 척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생활비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면 없다 하고 차를 바꿔야 하는데 돈 없어서 걱정이라면서 말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몰래 새 차를 사고도 멀리 마을 공터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다가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했고 차량 등록증이 집으로 오는 바람에 들통이 났는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회사형이 이자 없이 돈 빌려줘서 차를 샀다고 변명을 합니다. 또 출장으로 3개월이 지나서 들어왔는데 아이가 아빠 핸드폰을 가지고 놀 때 우연히 본 메시지에 그동안 직장 동료 집에서 월세를 내면서 게임을 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점점 늘어나는 거짓말에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찍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친정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고 급한 마음에 보험들을 해약하고 보니 1,300만 원이 모자라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으나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그래서 가족이잖아,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갚을 테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하니 그때서야 회사형한테 빌린 거니까 꼭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역시 거짓말이었지만 친정엄마가 한 달에 한 번 남편 통장으로 70만 원씩 넣으면서 돈을 전액 갚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본인한테는 푼돈이고 이자도 받지 못했으니 손해를 본 거라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저는 하혈을 하여 산부인과를 가니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검사 비용 20만 원 정도 달라고 했다니 없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저의 사정을 알게 된 친구의 도움으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자궁 유사암 초기라서 약물로 3년 치료했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단 한 번도 저의 상태가 어찌 된 건지 묻지 않았어요. 저는 몸이 아프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자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남편에게 제안 한 가지를 합니다.
일기장을 준비하면서 유치하겠지만 불만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글자라도 좋으니 적어달라고요.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 단 한 글자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만큼은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이렇게 사는 게 본인은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반대로 되묻더라고요.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럼 각자의 방법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고 물었더니 진짜 몰라서 묻냐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시댁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고 이상해서 남편한테 문자를 남기니 각자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다 합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하겠구나 싶어 합의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 바로 해주네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아이 5살이 되던 해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서류를 구청에 접수하고 나오는 길에 애랑 살아갈 집 보증금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왜 그렇게 해야 하냐는 대답에 할 말을 잃은 채 그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집 계약서를 찾아보니 8개월 후 계약 만기여서 그 안에 집 알아봐야겠다 했는데 정확히 5일 후 세입자 입주라는 남편의 문자가 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갑작스러운 일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따지고도 싶지만 더 이상의 연락은 되지 않고 세입자 들어오는 날은 다가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원룸을 구해주었고 한겨울에 쫓겨가듯 친구가 구해준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괴로웠지만 아이에게만큼은 슬픔을 보여주기 싫어서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혹시나 아이의 눈에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일까 봐서 늘 웃으려고도 했습니다. 역시나 애 아빠는 양육비는 주지 않았고 아이한테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한 건지 아이를 보고 싶은데 제가 보여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하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주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고 이상한 사람으로 둔갑을 시키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짐을 싸서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혼한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싸울 힘도 정신도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아이가 12살입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분명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표현 한번 안 하는 그 모습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자기를 키워주고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 아빠를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이 남자랑 결혼을 왜 했을까요? 또 이 남자는 저랑 왜 결혼을 한 것일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